성형외과 오신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낮아서 오신 분들, 외모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성형수술 하고 나서 네. 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성형 수술이라는 것이 옛날만 해도 성형 수술 터부 시절에는 부모가 성형 수술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 다른 수술을 하고 싶어서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쫓아와요. 그거 해주면 가만 안 놔둔다.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연락도 오고. 그럴 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 저희는 환자 입장이에요. 네네. 오직 하면 애가 그러겠느냐. 이거는 수술을 시켜주시는 게 맞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애가 울어요. 엄마 손잡고 왔는데 자기는 성형수술 죽어도 싫다는데 엄마가 너는 더 이뻐져야 돼. 엄마 만족감이죠. 네네. 그래서 뭐 얘 좀 뭐 좀 시킬 게 없냐, 뭐 좀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이러면 애는 싫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는 이건 본인의 인생이다. 엄마가 딸을 책임져 줄 수 없다. 성형수술은 어쨌든 위험성도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이래서 이제 그냥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성형수술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87년에 명동에 이제 김현철 성형외과라고 개업을 했어요. 성형외과 전문으로 된 뒤로 지금 38년째입니다. 병원 이름은 바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 그 처음에는 정신과 약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뭐 수술해줘가지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 생겨서 병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다 우울증이 있어갖고 대인기피증 있고 이래서 아주 뭐 씻지도 않는 것 같고 막 뭐 머리에 비듬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네. 이런 사람들도 수술하고 나면 좋아해요. 수술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고 명랑해져서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에서는 이제 환자의 정신적인 어떤 그늘진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도 주고 처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형외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자기 외모에 의한 어떤 그런 거, 자기가 인식은 뭐 자기가 그것 때문이라고 인식을 안 할지언정 뭔가 모르게 그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는 것처럼 생겨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형외과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나 비슷한 거다. 단지 이제 목적에 도달하는 그 수단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그럼 환자분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까지도 다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으신 거네요. 성형외과는 그래야 됩니다. 그냥 외적인 것만 치료한다는 어떤 철학이 없이 그렇게 되면 네네.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하나의 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학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외국어 같은 데도 학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본다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건강한 체력을 길러서 헬스장에도 다니면서 근육질 몸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데 남한테 인정받고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좀 더 날씬하고 그러면 사회에서 대접을 해줘요. 네. 사람이 겉만 보고 해선 되느냐. 사람이 속이 중요하지. 그렇다고는 하지만 속만 중요하면 그 많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다들 예쁜 사람만 뽑아서 주인공 시킵니까? 외모가 중요한 거죠. 외모가 중요한 사람이 어디 가서 차를 갖다 딱 대면 발레 해주지만 외모가 안 좋은 사람이 가서 차 대도 저쪽에다 대세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의 인지 심정상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또 여자들이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하는 거 속만 중요하다면 왜 화장합니까? 네네. 사실
보는 사람도 즐겁고 네네. 남들도 나도 명랑해지고 그게 결국에는 경쟁력이거든요. 그냥 화장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형외과라는 것은 경쟁력과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쌓아서 이 사회에서 아주 명랑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성형외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외모가 좋아지면요 우리가 웃으면 명랑하면 웃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웃음 치료라고 있어요 병원에. 네네. 웃으면 명랑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예요. 아하하 웃게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네네.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웃으면 마음이 명랑해지는 거죠. 거꾸로예요. 옛말에 긴 옷을 입으면 그 춤이 잘 춰지고, 소매가 긴 옷을 입으면 돈이 많으면 삽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 말이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은 다다익선이라고 같은 조건이면 머리도 같은 명석하고 뭐 학식도 똑같고 하면은 이왕이면 잘생긴 게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쉽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명랑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내 얼굴 보고 내가 수술 못 하잖아요. 뭐 칼로 뭐 메스로 뗄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하죠. 보톡스는 맞아요. 직접 이렇게 놓기도 하고, 때로는 간호사들 여기 놓으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맞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한 6개월 동안 보톡스 기운이 떨어지면 막 짜글짜글하고 얼굴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보톡스 딱 맞고 나서 네네.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주름이 쫙 펴지죠. 그러면 마음도 펴져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환자된 마음을 느끼는 거죠.